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원입니다. 1월 10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는 게 올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기업의 신속한 규제 확인을 지원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방중의 의미와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성과를 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올해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으로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 소득을 늘리고 필수 생계비는 줄일 수 있었지만 고용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해도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는지 하는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경제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경제의 틀을 유지하며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함께 작동되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법으로 올해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대상자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취약계층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혜택도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소득 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미취학 아동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여성 불평등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모든 성별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남북의 협력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해 답장을 보낸 사실을 밝혔습니다. 친서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더 자주 만나고 남북 관계와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는 곧 경제라면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 남북 협력 사업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사업 재개 의지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지난 100년간 우리는 광복과 민주공화국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면서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각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을 이제 지목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안보는 이제 끝내죠. 민생 분야로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지난해처럼 질문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질문이 한 분야에만 쏠릴 경우를 대비해 외교, 안보, 경제 등 질문 주제 순서만 정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된 기자석에는 내외신 기자 180명이 자리했습니다. 90여 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질문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예, 저 원래 핸드폰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예. 지난해와 달리 추가 질문도 이루어졌습니다.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선곡한 배경음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곡은 가수 김민기 씨가 부른 봉우리였습니다. 청와대는 눈앞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넘어가자는 당부이자 부탁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선입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방문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북한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효진 기자. 네,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베이징을 떠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알렸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공식 방문을 초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도 초청을 수락하고 그 계획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적은 없는데요.